예,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일주일째 세 자릿수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리고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메시지가 더 엄중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고위험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혜미 교수님, 오늘 새롭게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8.15 집회가 분기점이 아니라 이미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 롯데리아에서 처음으로 이 직원들이 확진이 나왔고 파주 스타벅스에서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이때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은근히 퍼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8월 초 아마 8월 초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7월 말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 또 나온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롯데리아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서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나왔다는 거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나 모든 층을 통해서 감염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고 대규모 교회다 보니까 그쪽에 확진자를 찾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불행히도 그 확진자가 많은 교회에서 또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매개체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의 그런 고리를 만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의 모든 게 이번에 이 집단 감염의 시작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죠. 네. 다 이런 조짐이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연휴랑 휴가철이 겹치면서 사람들 이동이 많고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감염이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변이가 되면서 감염력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빨라지면서 더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래서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로는 오롯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만할 게 아니라 7월 말 8월 초에 방역 실패,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외식 쿠폰이라든지 대체 휴일 지정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총리나 결국은 방역당국에서 조금 좀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8.15 광복절 집회가 이제 15일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잠복기가 가장 짧으면 한 5일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부터 얼마만큼 숫자가 폭증할 것인지 맞아요. 이걸 보면 8.15 광복절의 효과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 열흘 동안 그 이제 효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 7월 말 8월 초에 방역과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좀 다들 좀 느슨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4월 달에 그 영화 관객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70만 밖에 안 됐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8월 19일까지 해서 영화 관객이 한 700만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안 됐는데 7배 이상 폭증을 했고 사실은 7월 말 8월 초부터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그냥 비행기가 만석이 돼서 갔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일상생활이 너무 급하게 돌아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총리께서 이게 너무 국민들 고생했으니까 조금 좀 위로를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텔 숙박권 좀 풀고 식사도 외식 몇 번 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 내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슨해져 가면서 이게 확 증가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코로나 잠복기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에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일로부터 빠르면 이틀 만에 잠복기가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대개 6, 7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오늘, 내일 해서 좀 더 많은 확진자가 또는 증상 발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오늘 말 그대로예요. 천 교수님.
아직 소재 파악 잘 안 되고 8,000명 가까운 그 상경 인원들 중에서 아직도 그 연락 두절인 분들도 많은데, 그럼 이번 주말에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지금 단단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확산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자체에서 이 집회에서 감염이 지금 상당히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증상이 무증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게 지금 접촉해서 감염이 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이번 주에 가능하면 좀 꼭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이제 그 잠복기가 한 5일 정도가 많기는 하지만 2주 이내도 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아마 확산세가 계속 조금 증가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좀 빨리 연락을 하셔서 검사를 받고, 그래야지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접촉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언론사로는 최초로 CBS가 폐쇄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언론사, 새로운 방송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 교수님, SBS에 있는 SBS 상암 사옥에서, 물론 뭐 방송 직원은 아닙니다만 건물 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어젯밤에 EBS, 그리고 어제 CBS, 지금 서울시청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사 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 협업을 하는 곳에서 이게 지금 확진 판정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가 감염원인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목동, 상암동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근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직종의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출연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염이 되는지 감염원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방송에 출연하시면 사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100%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 감염원이 지금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사실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만일에 한 분이 감염이 확진자로 맞아요. 나오면 그 방송국이 셧다운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저도 상당히 지금 출연을 하고 있지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에는 일단 입구 때부터 네, 열 다 체크 다 하고 손소독도 네.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워낙 그 코로나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암동에 있는 SBS 사옥까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버리면 그 효과를 보는 데는 3, 4주가 걸립니다. 빨리 단계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가서 빨리 조여서 확 조여가지고 빨리 상태를 호전시켜서 빨리빨리 그 단계를 낮추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계속 타이밍이 늦거든요. 하려면 확실히 확 조여서 코로나 수치를 낮춘 다음에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게 낫다라는 전문가 얘기고, 저 이거 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확진자가 100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외부 보고에서 이제 항체 검사상에서 50에서 100배 나온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로 지금 검사를 해보시면 국내도 아마 조금 그럴 가능이 있고요.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시는 거, 그다음에 입시학원에서 보면 전혀 증상이 없는데 등교하기 전에 그냥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교육하고도 관계가 없는 경우고, 일상생활에서 감염자가 지금 너무나 많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온 경우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니는 카페나 식당을 만일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방역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셔서 포장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조금 지침이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PC방, 클럽 이런 데만 제한할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건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가 그렇습니다. 더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네. 거기도 배달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이런 거에 지침을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오늘도 보면 많이들 카페에 앉아 계신데 다 마스크를 벗고 있죠. 그 경우에 만일 스타벅스나 파주 그런 경우처럼 감염이 된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조금 더 지침을 세밀하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은데 일부 방송사까지 또 폐쇄된 코로나 속보 여기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이어지는 코로나 소식이 더 있습니다.